자, 이어서 우리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위치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그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뤘을 때 그 중력 장에서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대학에서 사용되는 그 일반 물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중력장 안에서의 그 위치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렇게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영어적 의미가 잠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이 물리학 책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데 한 일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델타의 U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한 일이 되겠죠. 즉 위치를 중력장 안에서 중력계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로 이동을 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그 힘에 의한 운동이 발생을 하고, 물론 정지에 있지만 나중에 책이 위치가 여기 위치에 정지에 있지만 운동으로 인해서 위치가 바뀌었다. 똑같이 정지해 있지만 위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의 에너지의 변화량이 바로 1이다. 외부에서 가해준 것은 위치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앞서 얘기를 했던 것 우리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를 든다면 물체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이동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위치가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델타 R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제로가 되기 때문에 결국 W도 제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즉 물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겼다고 하더라도 수직 방향으로 옮기지 않고 수평 방향으로 똑같은 위치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위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물리학적으로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여기서 그 정리를 해둔 거를 읽어보게 되면 비교적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정량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게 되면, 이 앞서 나타낸 것처럼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상황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위치가 이동을 하는 것은 바로 이 F는 ma라고 하는 그런 이 가속도 법칙을 이용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A라고 하는 게 바로 중력 가속 G이기 때문에 F는 mg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 힘이 가해져서 F의 힘이 바로 이렇게 가해져서 mg라고 하는 어떤 힘이 가해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가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중력 위치 에너지는 중력장 안에서 어떤 그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F는 mg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일의 정의인 W는 FS라고 하는 그런 정의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UG라고 하는 것, 즉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M 곱하기 G 곱하기 Y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력장 안에서는 분명히 중력 가속도가 분명히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의 수직 높이로만 의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가 만약에 동일한 위치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였다면, 즉 이 위치가 그대로 YF가 YI하고 YF가 서로 같다면 W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즉 U라고 하는 게 제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일은 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평으로 이동을 했지만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얘기는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 그 시스템과 그 시스템 바운더리 경계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 그다음에 이 환경 엔바이러먼트와 관련된 얘기를 설명을 할 때 조금 얘기를 했었죠. 자, 비고립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커피 잔에서 그 커피 이 잔이 커피가 이제 식는 현상들을 이제 비고립계라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가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고립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물체를 또 딱딱한 물체를 이동을 시켰었을 때의 그런 현상, 이 운동을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고립계는 아까 이 예를 들면서 얘기한 것처럼 전체의 에너지가 변한다는 것이죠. 즉 시스템에 작용됐던 에너지가 변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환경에 전달된 에너지하고 그리고 그 비고립계인 이 커피 잔하고 커피의 그 에너지를 합한 값은 외부에서 가해준 그 열 에너지, 즉 뜨거운 물의 에너지의 값과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이 자연과학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립계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전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어, 외부에서 가해준 에너지가 그대로 그 고립계 안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하고 일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그리고 거시 세계에서든지 또는 그 눈에 보이는 세계인 거시 세계이든지 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데서도 물론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하고 있지요.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힘들 사이에서 작용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그 대전제로부터 그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예를 갖고 한번 우리 그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보존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에서 이렇게 매력이 이렇게 이쪽으로 힘이 가해지게 되면 이 물체가 분명히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외부에서 가해준 그 힘이 요 물체를 이동시키는 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즉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게 고립계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 스피커의 즉 그 전자들의 이동에 의해서 우리 그 스피커라고 하는 게 약간 파동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진동판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 진동판은 우리가 전자들이 그 진동판의 매질을 지나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해서 소리를 내면서 즉 시끄럽게 그 매질을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떨림으로 이렇게 어,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떨림이 바로 이 공기들로 이제 그 진동, 이 파동이 그 전달이 돼서 이 귀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리가 작아지거나 커지거나와 관련된 부분들은 진폭이 커졌다 작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귀로 들어오는 에너지하고 그 진폭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하고 오면서 그 다른 그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소실되는 그 에너지의 값을 이제 합치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는 항상 그 전선으로 들어오게 된 전류의 에너지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비고립계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비고립계 그 뜨거운 물을 이렇게 뜨거운 물을 뜨거운 물을 갖고 이렇게 커피를 탔습니다. 커피를 탔는데 이 뜨거운 물이 온도가 열 에너지가 분명히 여기다 다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 커피잔과 커피잔도 이렇게 따뜻하게 됐다가 이렇게 식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커피도 따뜻하게 됐다가 식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그 빼앗긴 열 에너지는 분명히 환경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이 됐겠죠. 그 환경으로 전달된 에너지하고 이 최종 머그잔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합한 것은 바로 처음에 뜨거운 물이 갖고 있는 열 에너지와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에너지 보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물질 전달에 의해서, 즉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 저장고에서부터 이 이 자동차의 주유구를 통해서 이렇게 저장이 됐다가 이 물질의 형태가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만들죠. 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폭발력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자동차가 움직이게끔 하는 그 에너지하고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헤어드라이어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됐을 때 이 헤어드라이기 내부에 이렇게 저항이 있지요. 그 저항에 저항이 달려 있는 그 필라멘트를 통과하게 됐을 때 이때 저항이라고 하는 그런 전기적인 특성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실되는 열 에너지의 그 크기는 이 전류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의 값과 항상 같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기 전구에 필라멘트가 있겠죠. 이 필라멘트에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열이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DC라고 하는 빛 에너지가 이렇게 빛 에너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기 복사, 즉 빛을 방출시키는 복사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되는 빛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전류의 에너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너지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항상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자연의 법칙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앞에서 배웠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에 작용을 해서 개라든지 어떤 물체의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매스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되겠죠. 질량을 갖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분명히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일과 에너지의 변화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 변화가 뭐 운동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포텐셜일 수도 있고요. 포텐셜일 수도 있고 또는 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하고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일 에너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모두 일로 전환이 된다. 또는 일은 모두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이 정리가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